세계 곳곳에 톡톡 튀는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톡톡입니다. 영국에서 가을 태풍 바벳의 영향으로 좀처럼 보기 힘든 기이한 장면들이 포착됐습니다. 땅이 출렁이는가 하면 한 마을은 하얀 거품으로 뒤덮였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영국 스코틀랜드의 어느 산책길입니다. 땅과 나무가 심하게 흔들리고 마치 바다인 것처럼 파도 치듯 움직이고 있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이 영상은 데이비드 누전트 몰론이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던 중 촬영한 영상인데요. 개도 당황한 건지 이리저리 살피다 돌아옵니다. 이번엔 아예 땅이 놀이기구처럼 올라갔다 내려오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 영상을 촬영한 몰론은 오늘 아침 지구는 깊이 숨쉬고 있었다라고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번엔 스코틀랜드 해안의 작은 마을입니다. 몽글몽글 마을 전체가 하얀 거품으로 뒤덮였습니다. 마치 폭설이라도 내린 것 같은데요. 사람 허리까지 차오른 높이에 대문도 열기 힘들 지경인데 개들은 신기한 거품에 신나서 이리저리 마을 전체를 뛰어다닙니다. 이런 바다 거품은 거센 폭풍이 몰아칠 때 주로 발생하는데 바닷물에 녹아있는 유기물 입자를 휘저으며 발생하는 것으로 인체에 유해하지는 않다고 하네요. 뉴욕 센트럴파크에서 천여 대의 드론이 밤하늘을 밝혔습니다. 사람들이 온통 휴대전화로 촬영하느라 정신이 없죠.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인데요. 하나하나의 조명이 합쳐 만들어내는 장관에 여기저기서 관람객들의 탄성이 나옵니다. 이 드론쇼는 찌르레기의 비행 패턴에 기반해 짜여진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인간, 자연, 기술 사이의 관계를 탐구하는 것, 그리고 인간으로서 자율적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방법을 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번 공연의 주제였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지구촌 현장 포착이었습니다. 나랑 결혼해 줄래? 네, 프랑스의 한 농부가 이색적인 방법으로 예비 신부에게 프로포즈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농부 과연 결혼 승낙을 받아냈을까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한 쌍의 커플이 드넓은 밭에 포옹하며 서 있습니다. 그리고는 드론이 하늘 위로 올라갑니다. 드론 리모컨에 달린 모니터를 들여다보는 여성. 화면엔 초록초록한 밭에 프랑스어로 베튀 메포제라는 문구가 조각돼 있습니다. 우리말로 나랑 결혼해줄래라는 의미. 프랑스 농부 줄리안 텔리에즈가 그의 약혼녀 엘로디 비로를 위해 이색 프로포즈를 준비한 건데요. 그녀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En fait, au fur et à mesure, en montrant les plaines, j'ai vu un message et c'était noté « Veux-tu m'épouser ?» en grand. Et de là, mon futur mari, maintenant, s'est mis à genoux et m'a demandé en mariage. Et bien entendu, j'ai dit 예비 남편이 준비한 프로포즈 대성공인 것 같죠? 두 분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세요. 여성들이 빼곡하게 출발선상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볼리비아 원주민 촐리타 여성들의 자전거 경주대회가 있는 날인데요. 그런데 의상들이 여느 자전거 경주대회와는 다른 것 같죠? 여성들이 입은 이 치마는 폴레라라는 전통 의상인데요. 과연 이 치마를 입고 자전거 경주가 가능할까 싶습니다. 일단은 몸부터 풀어봅니다. 옷 매무새도 다듬어보고 흥이 난 여성은 댄스로 몸을 풀어보기도 합니다. 자, 이제 경주가 시작됐습니다. 다들 있는 힘껏 달려보는데요. 우려했던 것과는 다르게 속도도 빠르고요. 한두 번 밟아본 솜씨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르막길도 문제 없습니다. 촐리타는 과거엔 차별과 억압받던 여성들이었지만 이제는 이들의 정체성을 지키고 보전해 나가기 위해 매년 이 같은 행사를 열고 있다고 하네요. 벨기에의 한 작은 마을, 이곳에선 호박 카누 경주대회가 열렸습니다. 응원전도 치열한데요. 2008년 탄생한 이 재미있는 행사는 매년 4,000에서 5,000명의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We got to know about this festival. We thought it was super funny, and so we just enrolled. 물 위에 떠 있는 카누는 호박 모형처럼 보이지만 실제 호박으로 제작된 겁니다. 대회 주최 측은 아침부터 거대한 호박을 잘라 속을 깨끗이 비워내 경주용 카누로 만든다고 하는데요. 협회 회장은 앞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호박을 재배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지구촌 이모저모였습니다. 고양이가 그르렁거리는 소리를 골골송이라고 하는데요. 고양이의 감정 표현 중 하나로 주로 안정감을 느낄 때 내는 소리라고 합니다. 이 소리로 기네스에 오른 고양이가 있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기네스 공식 기록관이 영국 가정집을 찾았습니다. 이유는 바로 지금 보시는 이 고양이 때문인데요. 오늘의 주인공 14살 고양이 벨라 스핑크입니다. 골골송이 가장 시끄럽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고양이가 내는 이 골골송은 주로 기분이 좋을 때 내는 감정 표현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주인은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I was pretty confident this morning that she would break the world record for the loudest purr. 이제 공식 측정을 위한 완벽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기네스 지침에 따라 고양이로부터 1m 거리, 그리고 지면으로부터 1m 거리가 유지됐습니다. 드디어 소음 측정 버튼이 눌러지고 그 결과 측정값은 54.6데시벨, 공식적으로 기네스에 기록되는 순간입니다. 이 정도 데시벨이면 주전자 끓는 소리와 세탁기 돌리는 소리와 유사하다고 하는데요. 주인은 벨라의 이번 기네스 기록이 자랑스럽다고 말하네요. 스페인 도심 한복판에 양과 염소떼가 나타났습니다. 수백 마리의 양과 염소가 계절에 따라 한 방목지에서 다른 방목지로 옮겨지는 연례 행사 트라만시아 축제입니다. 양치기들은 전통 의상도 차려입고 노래도 부르고 흥겨운 분위기로 축제를 즐기는데요. 보는 사람도 덩달아 신났습니다. Encima en la ciudad, en la capital en sí, la verdad que no me esperaba. Es decir, esto me recuerda a mi pueblo. 사실 이 길은 과거 조용한 시골길이었지만 이제 스페인 번화가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진풍경을 볼 수 있는 건데요. 이러한 전통 오래도록 이어갔으면 좋겠네요.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동물원에 새로운 식구가 태어났습니다. 바로 아기 기린 캔디인데요. 키 196cm, 68kg으로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캔디라는 이름의 뜻은 아프리카 언어 중 하나인 스와힐리어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캔디는 11년 만에 이 동물원에서 태어난 첫 기린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사랑 듬뿍 받고 건강하게 자라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지구촌 화제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모았던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서바이벌 예능 프로그램 오징어 게임 더 챌린지로 다음 달 돌아옵니다. 456명의 참가자가 456만 달러의 상금을 걸고 각종 게임에 도전하는 리얼 서바이벌 예능인데요. 이번에 공개된 예고편에서는 드라마 세트장을 그대로 구현한 장소에서 녹색 트레이닝복을 입은 참가자들이 게임을 펼치는 장면이 나와 더욱 기대를 모았습니다. 역대 리얼리티 쇼 중 가장 많은 상금이 걸린 오징어 게임 더 챌린지는 다음 달 22일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됩니다. 올해 전 세계에 부는 K-팝 바람으로 우리나라 가수들의 글로벌 스트리밍이 작년보다 4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음악시장 분석업체 루미네이트의 주간 보고서에 따르면 이달 5일 현재 상위 100개 K-팝 가수들의 올해 누적 주문형 오디오, 비디오 스트리밍은 904억 건에 달했습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42.2% 증가한 수치인데요. 국가별로 살펴보면 일본이 97억 건으로 K-팝을 가장 많이 듣는 국가로 나타났고 이어 미국이 92억 건, 인도네시아가 74억 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루미네이트는 미국 빌보드 차트에 각종 음악 관련 판매 데이터를 제공하는 공신력 있는 업체입니다. 애플이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애플 TV 플러스 등 서비스 요금을 줄줄이 인상했습니다. 애플은 현지 시간으로 25일 미국 등 일부 시장에서 애플 TV 플러스와 아케이드, 뉴스 플러스, 애플원 등의 요금을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애플 TV 플러스의 한 달 요금은 6.99달러에서 9.99달러로 3달러 인상한 건데요. 애플의 이런 결정은 디즈니 플러스 등 다른 경쟁 업체들이 잇따라 가격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디즈니 플러스는 지난 12일부터 광고 없는 요금제를 월 10.99달러에서 13.99달러로 인상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연방정부 차원에서 매년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공식 기념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미주 한인 이민사 박물관에 따르면 미국 연방하원감독위원회는 김치의 날 결의안을 오는 12월 6일 본회의에 올려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결의안은 한국개인 공화당 소속 영김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표결 없이 채택될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미국 일부 주에서 김치의 날을 기념일로 선포했지만 연방 차원에서는 처음입니다. 아르헨티나 대선에 출마한 극우파 하비에르 밀레이 후보의 부통령 후보가 과거 방탄소년단에 대해 혐오 언급을 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BTS 팬클럽에 따르면 다음 달 19일 결선 투표를 앞둔 자유전진당 빅토리아 비아루의 부통령 후보가 2020년 트위터에 BTS를 향해 성병 이름 같다. 또 저는 분홍색 머리를 한 한국인을 싫어해요 라는 글을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에도 일부 BTS 팬들의 지적과 항의는 있었던 걸로 알려졌고 이 트윗은 비알루엘 후보가 지난 22일 대선 본선 투표에서 밀레이 후보와 함께 2위로 결선에 오르게 되자 다시 논란의 한복판에 서게 됐습니다.